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7분 됐네요. 와, 여전히 날씨는 좀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 되고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 공기 상태는 좀 계속 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좋음으로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추위보다는 공기 상태가 안 좋은 게 우리 같은 또 이렇게 프로 산책로들 한테는 조금 더 좀 안 좋은 요인이 아닌가,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추고 잘 나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공기 상태가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니 뭐 추운 거야 생각하고 있지만 참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바람은 심하지 않아서 이게 뭐 영하 10도라고 해도 체감 기온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영하 5도 정도 체감 기온은 한 그 정도로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 정도는. 와, 진짜 이제 생각해보니까 12월, 그러니까 2022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29, 30, 31일. 토요일이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약간 좀 아쉽죠. 1월 1일이 원래 휴일인데 일요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이었죠. 대체 휴일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빠르게 좀 작업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을 좀 미리부터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휴일을 말이죠, 모든 우리가 쉬는 날들을 다 대체 휴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휴일, 공휴일로 지정된 그런 날짜가, 그런 날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날이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날 하루의 의미가 강하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글날 말이죠.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한글날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날 하루 쉬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날인가. 그날 쉬기 때문에 이날 왜 쉬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근데 만약에 그날 쉬지 않고 그냥 이날은 특정한 무슨 날이다, 뭘 기념하는 날이다,
사실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무슨 날, 뭐 무슨 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어버이날은 조금 예외적인 사례죠. 그날 쉬는 날은 아닌데 물론 기억은 많이 합니다. 그날은 좀 독특하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죠.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전통적으로 잘 챙기는 날이라서 좀 약간 그래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별의별 날이 다 있어요. 뭐 부부의 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챙기나요? 부부의 날 잘 안 챙기죠. 근데 만약에 부부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공휴일로 지정되는 순간 그날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할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보존이 되고 기록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날 쉬어주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이번에 1월 1일이 약간 대체 휴일로 지정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이렇게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또 눈이 안 내려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걷기에는 이 도로 사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좀 쌓여있는 눈은 있지만 우리 메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평상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또 약간 병역 문제, 병역 비리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역 비리 관련 이제 사건들이 터지고 이러는 걸 보니 일단은 딱 그 병역 이 두 글자가 딱 뉴스 기사에 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에휴 이거는 그냥 뭐 늘 그렇지 뭐, 에휴 안 된다 안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 워낙에 좀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게 병역 비리 문제들이잖아요. 그것도 특히나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층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고위층 자제들,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자제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무슨 재벌가, 무슨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집안에 그런 이제 군대에 갈 연령에 다다른 그런 자녀들, 아들들 속속 밝혀지는 걸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메인으로 떠오르곤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창기 말이죠, 뭐 예전부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병역 문제가 진짜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이랬던 게 대략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특히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엔 진짜 뭐 스포츠 선수, 연예인, 뭐 기업인, 그 다음 정치인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상대 후보의 어떤 병역 문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 이런 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곤 했죠. 본인은 뭐 진짜 막 사회적으로 밖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역 문제, 특히 자녀의 병역 문제에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병역을 수행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을 한 경우에 바로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진 않겠죠. 당연히 병역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어떤 하나의 기준, 관점이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선거에서 당선되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만큼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오면서 진짜 헌법상의 의무죠. 병역이란 건 국방의 의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진짜 약간 내로남불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방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이건 공공재고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누군가는 이런 병역을 함으로써, 병역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꺼리는 이상, 자신은 보호받고 싶으면서 자신이 그 일에 가담하는 거를 원치는 않아 하는 그런 현상. 물론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는 측면도 일부 있어요. 왜 그러냐, 특히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딱 그 시기를 놓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죠. 이번에 BTS도 BTS 뭐 병역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단 BTS뿐만이 아니고 딱 이 시기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 특히 스포츠 선수들 말이죠.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병역 비리로 거론된 그 사람들도 주로 스포츠 선수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일부 배구 선수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래선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 사실 그런 뭐 운동선수들이 그 병역 의무를 지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그거잖아요. 자신의 기량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들 다른 선수들도 훈련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 선수 생활에서 벗어나서 군대에서의 완전히 다른 또 훈련을 받는다면
몸 상태가 이제 달라지겠죠.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20대 초반, 20대 초반 중반, 이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군대를 다녀왔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 2년 2개월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와, 나도 갔다 왔는데 당연히 이 공정해야지. 이 군대를 가는 기준은 공정해야 된다. 뭐 스포츠 선수건 무슨 뭐 예술인이건 간에 하여튼 간에 남자는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는 이상 반드시 똑같은 기준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에 약간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가? BTS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이 기준을, 우리가 사회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굳이 이런 친구들을 바로 똑같은 기준으로 군대에 보낼 필요가 또 있을까? 스포츠 선수 포함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또 정상적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지금 기준에 따라서 군대는 가긴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가지 않으면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병역 브로커들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막대한 그 비용을 병역 기피자들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진짜 하나의 이제 사업을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몇 천만 원 수준의 이제 그렇게 돈을 받아오면서 군대를 뺄 수 있는 방법, 병역을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심지어는 전문적이다. 그러니까 병역 비리 전문가 정도 되겠죠. 전문적으로 빼내는 방법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진짜 한 개인이 그거를, 이 문제를 이제 다 일으킨 게 아니고 연관돼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병원이 연관돼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 또 연관돼 있을지 모르고, 그런 사정들을 이번에 한번 잘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이제 잣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또 반대로 이제 비슷한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경우, 탈세하는 경우 있잖아요. 탈세보다 더 큰 문제가 병역 비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세금을 낼래? 군대를 갈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비슷한 이제 일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세금을 낸다고 하겠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똑같죠. 우리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또 우리만 그렇습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도 그렇게 군대를 간다는 거, 일정 정도 자신의 어떤 개인 생활을 좀 이렇게 접어두면서 어떤 사회를 위해, 공익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른바 이제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군대 끌려간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병역 기피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죗값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많은 그 행동들 중에서, 많은 일들 중에서 거의 첫 번째로 꼽히는 군대란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제 대립제 이런 게 있었죠. 돈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군대를 보내고 병역 의무를 지게 하면서 대신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이제 해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해당하는,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병역을 해결해준다, 그리고 나는 돈을 지급한다. 이게 참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그렇게 병역 비리, 병역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마 일정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빠져야 되겠다, 돈으로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본인도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한국 안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그런 병역 의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일반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이거 내가 군대를 감으로써 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잃는 게 얼마나 많을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구의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손실이 참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울질을 해보는 걸 겁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이제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이거 일종의 범죄 행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브로커를 이렇게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제도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실제로 이렇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나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제도의 범위 안에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4분이네요. 자, 와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 잘못 삐끗할 뻔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히 이렇게 걸을 때 바닥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